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기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무주택자는 실의에 빠졌는데 부동산의 특성상 폭등 후에 폭락이 오기 때문에 먼저 매입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회는 올 것이니까 현금을 모아야 합니다. 물론 당분간 상승이 이어질 것이며 지금도 선별을 잘하면 잡아야 할 아파트가 있으니까 저가, 저평가 아파트를 잘 골라서 매입하십시오. 그렇지만 곧 이어질 대세 폭락장을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투자 방법이긴 합니다. 오늘 아파트 10억 하락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폭락장에 왕부자 되는 6가지, 7가지 방법을 확실하게 제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부동산 10억 폭락한다. 왕부자 되기 7가지. 자, 행운의 7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멀리 보십시오. 이제는 부동산 멀리 보셔야 합니다. 지금 오늘 당장 매수를 하든 아니면 폭락장에 매수를 하든 이제 두 가지 방법 있잖아요. 저평가는 지금 매수해도 되고 비싼 것들은 폭락장에 매수를 해야 하는데 좀 멀리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2020년, 2021년 서울보다 경기도 인천이 더 오를 겁니다. 잘 보세요. 작년 1년 동안 어디가 많이 올랐어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 전에 7년 동안 올랐는데 서울은 7년간 꾸준히 이렇게 올랐어요. 물론 외곽은 별로 안 올라서 경기도처럼 작년에 많이 뛰었죠. 인천도 비슷해요. 경기도하고. 그러면 2021년은 누가 많이 뛰냐? 이것도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경기도 인천이 더 많이 뛰어요. 서울도 뛰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2005년에서 9년 폭등했고 2010년에 13년 떨어졌고 이렇게 올라갔고 떨어졌고 그 다음에 2014, 21년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지역별로 서울은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전고점하고 그어봤더니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많이 뛰어서 작년에 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인천 보세요. 자, 인천도 이렇게 인천은 거의 안 뛰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많이 뛴 거예요. 2020년에. 경기도도 보세요. 서울에 비해서 좀 덜 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꺾어졌잖아요. 확. 즉 경기도와 인천은 뒤늦게 뛰었어요. 이 흐름은 올 2021년에도 비슷할 것으로 봐요. 서울도 뛰는데 서울보다 경기도 인천이 더 많이 뛴다. 자, 이제 이해가셨죠? 여기 보시면 이제 2021년에 경기도 집값 상승이 또 순서가 반복돼요. 자, 이 앞에 꼭 붙이면 강남, 그 다음에 서울 이렇게 있겠죠. 강남, 서울 순서.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잖아요. 이 순서로 뛰었어요. 1, 2기 신도시, 택지지구, 고가지역, 과천, 판교, 위례, 분당, 광교, 미사, 삼성, 향동, 다산, 갈매, 동탄, 투, 송도. 여기가 1급지라고 할 수 있어요. 1급지가 뛰니까 2급지. 경기도 강남 성향이 강한 곳들이 2급지예요. 강남하고 가까운 곳들. 성남, 광명, 용인, 하남, 안양, 의왕, 수원, 구리 이런 곳들이에요. 3급지가 경기 중간 지역. 한강 이남 지역들이 주로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데 오산, 화성, 광주, 김포, 남양주, 부천 이런데 4급지라고 할 수 있는 시흥, 안산, 군포, 인천 중심지역, 인천에서 중심지역. 마지막으로 뛴 곳들이 여기입니다. 경기 고양, 의정부, 파주, 양주, 평택 지금도 뛰고 있잖아요. 경기 외곽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천 외곽 지역이 지금 마지막에 뛰고 있는데 지금 5번까지 오면서 다시 또 1번이, 1, 2번이 상승세예요. 더. 즉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빽 돈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순환 지금 하고 있어요. 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리고 사실상은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강남 뛰고 서울 뛰고 또 다시 또 이렇게 도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주로 이렇게 이 강남 성향하고 가까운 바로 이 지역들이 별빛을 치면 유망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부동산 대세 하락 4년 빠지면 반토막 납니다. 현재 10억짜리 아파트가 1년 빠지면 9억, 2년 빠지면 8억, 3년 빠지면 6.5억, 4년 빠지면 5억, 반토막 났네요. 또는 금융위기가 돼도 반토막 이상으로 빠진다 이 말이에요. 20억짜리는 10억밖에 안 된다 이 말이고 서울 중위권 가격 10억 아파트의 기준은 자, 하락 기간과 가격 하락폭은 비례한다. 뭔 말이냐? 하락 기간이 길수록 하락폭도 커지네요. 여기 하락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많이 오른 아파트가 많이 폭락합니다. 그리고 큰 폭 하락은 대세 하락이라든가 이처럼 대세 하락 몇 년간 빠지는 대세 하락이라든가 금융위기 이게 터질 경우 바로 크게 하락합니다. 자, 그러면 7가지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첫째, 상투장에 똘똘한 아파트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지금 뚫뚫한 아파트는 그냥 단순하게 가격으로 따지면 뭐 지방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15억, 20억 이상이 되겠죠. 이런 아파트일수록 많이 빠진다. 비쌀수록 많이 빠집니다. 뭐 당장, 지금 당장 뭐 이번 달, 다음 달이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1, 2년 반드시 이후에 돌아올 대세 폭락장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부동산 상투장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락장에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폭락을 하는 거예요. 뭐 강남만이 아닙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투자하든 실거주든 지금과 같은 상투장에는 고가 아파트는 피하십시오.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잡아도 돼요. 또 올라가니까. 그런데 영끌하거나 이런 분들 조심하라고요. 갭 투자를 무지막지하게 한다든가. 상승장에는 거래도 없고 10에서 20% 시세가 높은 호가 매물을 잡아야 하므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미 호가 매물로 잡아야 할 때예요. 지금 막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근데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일수록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하락폭이 크다. 즉 전국의 고가 아파트는 위험하다. 예를 들어줄게요. 개포중 7단지 34평 2007년에 13억 8천짜리가 2013년에 7억 5천 반토막 났네요. 비싸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역삼동 경남 아파트 5억 6천밖에 안 했어요. 2007년에 예 5억 4천 애게 겨우 2천 떨어졌네요. 자 어떻습니까? 비싼 아파트가 훨씬 많이 떨어지죠. 이것은 예외도 없어요. 여기는 GTX가 있으니까 안 떨어진다. 여기는 뭐가 전철역이 지나가니까 안 떨어진다. 여기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안 떨어진다. 노 다 떨어져요. 오히려 그 호재들이 이미 상당히 반영되었고 폭등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폭락합니다. 물론 나중에 또 GTX가 들어오고 또 전철이 들어오고 뭐 신도시가 들어오면 또 올라가겠죠. 그냥 올라가는 건 그때 문제고 폭락장에는 오히려 호재가 많은 것들이 더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 말. 호재가 많은 게 더 위험하다. 왜? 많이 올라서. 자 이번에 둘째입니다.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 안쪽을 웬만하면 잡으세요. 안쪽도 잡을 곳들이 널렸는데 왜 바깥쪽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제1 외곽 순환도로 안쪽을 잡아라. 강남 한강 도심권 우선에 서울이라면 강남 한강 도심권이 좋고 그 다음에 서울 외곽도 뭐 나쁘지 않아요. 서울이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를 잡을 거라면 강남이 가까운 강남 성향의 경기도가 차선으로 좋습니다. 지금 잡으라는 게 아니죠. 지금은 너무 폭등해서 아까 조심하라고 했잖아. 비싼 거. 제가 말하는 것이 이건 폭락장을 말합니다.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이게 좋은 거예요.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왜? 얘들이 새 아파트가 되는 거라서.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자, 이 기대주들을 잡으세요. 서울에서 실거리가 먼 곳은 투자로 부적격합니다. 강남, 서울 실거리가 멀더라도 이거면 괜찮아요. GTX, SRT. 물론 지금 GTX, SRT를 무지막지하게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폭락장이 얘들 많이 떨어지니까 그때 이런 것들 잡아야 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큰 제목이 타이틀이 제1 외곽 순환도로 이거예요. 이 안쪽으로 잡아라 이 말입니다. 웬만하면. 자 여기 성남, 구리, 의정부, 그 다음에 여기 인천 시작점, 광명 이 안쪽을 잡으라 이거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똑같은 이 안쪽이지만 여기는 이렇게 좀 넓어도 돼요. 강남 서해에 가까운 곳은 제2 외곽 순환도로 근처까지 가도 여기 다 괜찮아. 이 색깔 칠한 거. 이해가셨죠? 자, 이번에 셋째. 경기도는 전철역에서 10분 이상 떨어지면 적게 뛰고 안 팔립니다. 꼭 10분이라고 어떤 물리적 거리로 잡을 수는 없지만 이제 상징적인 말이고 어떤 건 15분, 뭐 어떤 건 10분 그러겠죠? 10년 전보다 부동산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경기도 땅 서울의 15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집은 계속 짓잖아요. 지금 집 부족하지 않다고 내가 여러 번 말합니다. 그러면 예전하고 차이점이 뭐냐? 지금이 나오니까 막 거래가 되는 거지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지방은 말할 이유도 없겠죠. 자, 10년 전보다 부동산이 넘쳐나서 거래량이 적어서 안 팔리기 때문에 10분 이상 떨어지면 안 되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멀어져요. 사람들이 경기도까지 가가지고 그 먼 거리에 집을 잡으려고 안 하죠. 그래서 황금성이 떨어져요. 이걸 안 팔린다고 하죠. 하락장에 매도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유망지역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내 것이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6, 7년 동안 묶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기도 주로 작년, 올해 많이 뛰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많이 뛰었죠. 서울에 비해서. 왜? 입지가 상대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것도 입지가 안 좋은 것들이 하반기에 뛰었어. 2020년. 좋은 것들은 2019년부터 이렇게 뛰었는데 이해 가셨죠? 자, 하락장에 매도가 되지 않아 유망한 지역 바닥 시세에서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 역세권도요. 강남 접근이 멀면 좋지 않아요. 역세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전철역을 타는데 강남 가려고 했더니 뭐 이걸 1시간 반이나 이런 건 꽝이에요, 꽝.
주로 인천이라든가 저 강북 북부 막 이런 데가 많은데, 그래서 뭐 무조건 여기라고 해서 똑같은 역이 아니에요. 일단 여기 있으면 좋긴 하지만 서울 접근성 1순위가 강남 접근성입니다. 그 다음에 SRT, GTX는 더블 역세권, SRT나 GTX나 더블 역세권 이런 것들은 20분 정도 거리 돼도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고양시 고양동인데 집값 보세요. 1.8억, 1.9억, 1.1억. 진짜 싸죠? 서울에 이런 곳이 있어요. 왜? 전철이 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넷째, 강남에서 거리가 먼 지역이 적게 뛴다. 즉, 아까 강남 성향이 가까운 곳, 경기도를 잡더라도 강남이 가까운 곳들을 잡아라. 당장 잡아라는 게 아니죠. 지금 비싸잖아. 제가 말한 것은 폭락장애. 서울의 핵심 지역은 시청이 아니라 강남과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별로 못 가고 분당이 많이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게 정답인 거예요. 강남에서 거리가 먼 곳은 상승 탄력의 한계가 있어요. 부자들이 비선호합니다. 투자자들이 비선호하기 때문에 들뛰어요. 강남에서 거리가 가까운 곳들, 주로 뛴 곳들 보세요. 과천, 성남, 용인, 하남, 구리, 안양, 광명 이런 데가 전망이 밝잖아요. 또 비싸고. 자, 앞으로 폭락장이 와도 다음 상승장에 이런 곳들이 많이 간다고요. 강남 성향이 강한 이제 신도시도 판교, 분당, 유래, 가밀, 과천 지식정보타운, 뭐 평촌, 3기 신도시도 강남 성향에 가까운 교촌, 그 다음에 과천, 바로 이런 곳들이 인기가 많겠죠. 강남 접근성이 강한 단지가 우선인데 SRT, GTX는 대형 호재죠. 특히 강남 접근성이 강한 곳들 중에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대형 호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과천, 분당, 뭐 광명, 하남, 성남, 수원, 용인, 구리, 군포 이런 곳들이 평당가가 지금 순서대로 비싸잖아요. 이거 증거 자료입니다. 자, 이번에 다섯째, 서울에서 실거리가 먼 지역이 적게 뛴다. 이제는 강남만 따지지 말고 서울도 따지자고. 서울에, 그러니까 고양시를 보면 물론 새 아파트니까 킨텍스 쪽이 비싸긴 했지만 고양시를 보면 옛날에 서구가 제일 압도적으로 비싸는데 이제는 덕양구한테 추월당했잖아요. 왜? 덕양구가 가깝잖아요. 그 다음에 동구가 가깝고 그 다음에 서구가 제일 멀어요. 잊지 마세요. 파주가 괜히 집값이 싼 게 아닙니다. 멀어서 그래요. 서울에서. 미래 집값은 서울과 강남 중심으로 재편된다. 서울에서 거리가 멀면 심리적으로 거리량이 줄어요. 그리고 상승 탄력도 어렵습니다. 서울 중심은 이게 서울입니다. 이게 서울. 여기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거리가 멀수록 안 가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이 원을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이렇게. 남쪽을 좀 더 크게 그렸죠. 왜? 강남 성향이 더 중요하니까. 이게 지금 색깔 칠한 게 잡아야 할 경기도 일대예요. 자, 이제 서울 중심 원을 그려. 원이 커진 곳은 서울에서 멀고 경쟁지역이 많음으로 불리하다. 뭔 말이냐? 원이 크게 해보세요. 이렇게 클수록. 또 원이 클수록 집이 많잖아. 그러면 거기는 더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경쟁자들이 더 많잖아요. 집이 많고 땅이 더 넓으니까. 그 다음에 제1 외곽순환고속도 밖은 아까도 말했지만 신중해라. 서울 원거리 신도시는 장기적으로 불리합니다. 신도시를 잡더라도 가까운 곳. 물론 지금은 가까운 곳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가까운 곳이 좋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폭락장에 부자 되는 방법이잖아. 왕부자. 서울에서 거리가 멀더라도 인구 밀집 직주 근접 아파트는 단지는 긍정적이다. 자, 7번째. 300세대 미만 나홀로 아파트는 적게 뜁니다. 300세대 미만의 나홀로 부동산은 가격 상승폭도 적지만 팔리지도 않아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단독, 다가구, 상가 이런 것들은 아예 안 팔리기 때문에 왜 안 팔립니까? 비선호 때문에 그래요. 나홀로 부동산은 노후화될수록 재건축 기대감이 줄어들어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세대수가 적으니까 별로 안 좋은 거야. 특히 주상복합 나홀로는 아주 최악이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들도 세대수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대수가 적은 것들이 아주 문제인 거예요. 세대수가 중요합니다. 나홀로 아파트나 비아파트는 당장 하락장, 황금성 있는 곳으로 갈아타세요. 그러니까 지금 끌고 가더라도 나홀로 이런 거 끌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왜? 폭락장에 갈아탈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하락장에 갈아타야지. 완벽하게 하락장에 갈아타느냐 안 갈아타느냐는요 5억 기준으로 5억에서 10억의 재산 가치가 벌어져요. 갈아타고자 하는 방법은 자,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올랐으면 황금성 징검다리를 활용해라. 뭔 말이냐? 지금 이제 내가 갈아타고자 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너무 올라 버렸어. 그러면 그곳을 한 번에 못 가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내 것 봤더니 내 것은 뭐 가격을 떠나서 안 팔릴 것 같아. 세대수가 적으면 던져버리고 좀 만만한, 좀 평수를 줄이더라도 만만한 아파트로 가라 가시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송파동 가락 3익맨션 31평. 자, 이거 936세대 대단지인데 5억 5천짜리가 2013년 17억으로 뛰었어요. 현재 17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송파동 현대 34평 1997년 243세대도 뭐 세대가 아주 작은 것은 아닌데, 자, 같은 가격이네. 5억 5천, 5억 2천. 그런데 지금 10억이에요. 얘는 17억 가고 팍 벌어졌죠. 이때 3천밖에 차이 안 났던 게 이렇게 벌어져요. 거의 7억이 벌어졌어요. 이건 여기만의 예가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하나의 팁을 더 드린다면, 이제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을 잡으면 평생 후회한다. 자, 이걸 비아파트라고 해요. 아파트가 아닌 것들. 초역세권, 직주 근접, 아무리 역세권이고 직장이 많고 미래 호재가 넘쳐 흐르고 핵심 상권이 많을지라도 아파트가 아닌 것은 피하세요. 잡아서는 안 될 부동산,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근데 80% 이상은 안 좋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 1등이 누군지 아세요? 기획부동산 토지예요. 2등이 누군지 아세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3등이 누군지 아세요? 상가, 특히 테마형 상가 아주 안 좋아요. 지나가다 잡지 마세요. 4위 신축 빌라 최악입니다. 5위 오피스텔, 주거용, 사무용 다 마찬가지. 자, 6위 도시형 생활주택, 7위 나홀로. 아무튼 특히 6번까지는 뭐 등수도 의미가 없어요. 이건 하면 안 돼. X에 X. 빌라는 재개발 추진단지는 괜찮아요. 뭐 비싸더라도. 근데 이런 것들, 막연한 것들은 꽝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 중에 제일 나은 게 나홀로네. 아파트니까요. 자, 8가지 묘사하는 것보다 무주택이 차라리 나. 이런 거 묘사할 것보다는 무주택이 낫다고요. 왜? 무주택은 언제라도 기회가 오잖아. 하락장에 팔리지 않아서 기회비용을 날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게 나쁜 줄 아세요? 황금성 안 팔려요. 투자성 올라가지도 않아. 물량이 넘쳐납니다. 물량 넘쳐난 데 비해서 사람이 안 나타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생 가난하지, 안 올라가니까. 기회비용을 날립니다. 괜히 얘를 끌고 가가지고 잘 잡아야 할 아파트를 놓쳐요. 왜? 여기에 돈이 묶여버리니까. 안정성도 없어요.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안 팔리니까 안 떨어진 것으로 보일 착시현상이야. 아파트가 날개를 달고 훌훌 날아가네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차피 다 이제 뭐 잠 못 자는 분도 없더라고요. 너무 많이 뛰어버리니까 이제는 뭐 포기했더라고요. 차라리 허허 웃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뭐 아직도 잡아야 할 아파트는 잡아도 괜찮지만 비싼 아파트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때를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리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가 날아가는데 고랑으로 처박히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매수를 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선택은 부동산 흐름, 정책, 개인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만일 기다린다면 말씀드린 6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도약을 하십시오. 자, 지금 당장 매입해야 할 부동산, 대하락장을 기다려 매수해야 할 부동산, 이것이 궁금하여 유료 상담을 받을 분들은 1000만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